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다들 기억나시죠? 강원도 별장에서 있었던 성접대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인물인데요.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을 2번이나 지낸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차관으로 임명된 사람이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사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원래 경찰에서도 당시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맺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강원도 원주별장에 있었던 그 술자리 동영상에 대해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별장 동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사건이 더 있었다고요? 예, 그 사건은 크게 2006년 8월과 9월 사이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그 별장 동영상 사건과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벌어진 특수강간 혐의 사건,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영상이 찍힌 1년 혹은 2년 뒤에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군요. 네, 모두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학의를 상대로 이제 성접대를 한 건데요. 우선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은 당시 찍혀있던 동영상의 화질이 선명해서 김학의라는 게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 얼굴은 나오지 않았고요. 맞아요. 그때 민감용 경찰청장도 김학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라고 네, 최근에 얘기했었죠.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날 그 별장에 있었던 여성들은 원치 않은 성접대가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학의와 윤중천이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강간하고 또 영상을 찍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집단 성폭행은 특수강간에 해당하는데요.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이나 윤중천 씨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했고요. 당시 성접대 동영상이 있었지만 그 동영상만으로는 혐의가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 판단이 중요했는데요. 그 영상 속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이 검찰 조사를 보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혹시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거 아니냐, 왜 피해를 당한 후에도 우호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좀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사건은 장기적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하면서 성착취하는 구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검찰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한 무혐의는 좀 예고된 결과가 아니었나. 그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만약에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사실 2007년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지금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다만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이 특수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것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장 동영상 사건은 2006년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2007년과 2008년에 벌어진 그 일련의 사건들도 그 중에서 2007년 이전 건 안 되고 2008년 것만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나왔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8년 3월에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가 한 여성을 공동으로 공모해서 강간했다고 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재수사에서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이 되면 그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그 당시에 무혐의 처리를 했었죠. 2008년 1, 2월에 윤중천 씨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한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당시 불법 촬영 혐의라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만약에 이때의 성행위가 둘이 같이 공모해서 이 여성을 강간한 거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특수강간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지금 현재 처벌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따져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럼 이제 수사 위압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당시에 이제 경찰과 검찰 수사는 두 번 있었는데요. 그 수사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수사를 좀 무마해라, 수사를 좀 축소해라라는 식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가능하죠. 근데 직권남용 혐의는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이고요. 당시 수사는 2013년부터 15년 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7년이면 2020년, 22년 이때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라는 거군요. 수사 외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최순실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그 최근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그 박관천 전 경정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실이 그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김학의의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 그 곽상도 민정수석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그 예, 곽상도 의원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 배우에 최순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검경 수사에 김학의를 지키기 위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검찰 담당이시니까 제가 바로 그냥 여쭤볼게요. 검찰이 수사 의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의 수사팀이 꾸려진다면 수사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특성상 검찰한테 맡겨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 결과라는 게 당시에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 내지는 당시에 외부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의 그 당시 지휘부들이 검찰 지금 고위부에 아직 위치하고 있거든요. 아,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네. 아, 그럼 얘기하기 어렵죠. 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외압을 받고 당시 수사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의미 있는 결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나 뭐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근데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권력이 개입된 그 장자연, 김학의 사건 무마시키려고 버닝썬 사건 터뜨린 거 아니냐. 언론도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기사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마침 이제 버닝썬 사건을 담당하시니까 네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두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권력층이 개입되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인데요. 네. 그 다만 버닝썬 사건으로 이 두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거는 뭐 조금은 음모론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버닝썬이 물론 연예인 얘기가 나오고 또 마약 얘기도 나오고요. 또 자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건 초기에 불거졌던 폭행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약물 강간이 벌어지고 있는 클럽 내의 문화나 뭐 아니면 성접대 의혹, 뭐 불법 촬영 문제까지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아,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여성의 몸을 뭐 상품이나 유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또 성폭력 범죄를 뭐 자기 가시의 수단으로 여기는 뭐 다소 일그러진 남성년대를 좀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개입을 해 있고요. 예. 장자연 김학의 사건처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인 사건도 분명하고요. 오히려 그 앞에 두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지금 더 커지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단순한 연예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말씀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요 세 사건들이 서로 맞닿아 있는 사건들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